네, 오늘 하루 종일 계속 같은 이슈입니다.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그리고 저금리 기조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이 크게 환대하고 있는데요. 이번 재료가 얼마만큼 이어질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SK증권 기업분석팀장 이동섭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들 오실 때마다 벤 버냉키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거부터 여쭤봅니다. 팀장님 말씀부터 들어볼게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번 연설의 내용은 기존에 6월에 했던 발표되었던 FOMC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틀이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12월에 자산 매입 속도 조절하겠다, 테이퍼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14년 중반 이후에 양적 완화를 종료하겠다라는 내용도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네. 다만 이제 기준금리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었는데 아주 나중에 올리겠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완전히 종료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스탠스 자체는 경기 부양적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붙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6월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시장에서 많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6월 달부터 내년에 할 일이거나 올해 말에 할 일을 왜 6월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정책 시행 이전에 그 시장에 좀 충격을 줄이고자 하는 분명히 그런 노력인 것 같고요. 향후에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그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이렇게 좀 선제적인 그런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또 하나는 그 테이퍼링 관련해서 9월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고요. 13년 말이 아니라 14년 초에 한다 이런 얘기들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루머들을 다 잠재움으로써 어떤 노이즈들을 없애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FOMC 회의록에서 발표됐던 연준 의원들이 이제 좀 매파로 향한 연준 의원들이 더 높아졌지 않습니까? 비율이? 네. 그렇다면 이런 것 역시 좀 충격의 완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예, 분명히 정책적으로 올해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아무 얘기 없다가 이제 갑자기 하게 되면 시장의 충격을 많이 받을 텐데요. 비근한 예로 6월 달에 그런 논의들이 나올 때 그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가가 많이 폭락,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충격을 이제 좀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연말에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내용이 분명 확인이 됐지만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좀 드릴 말씀은 그 고용 회복하는 속도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꽤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자산 매입을 줄이거나 갑자기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추가적으로 고용이 회복되는지도 계속 보면서 판단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니까 크게 좀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기준으로는 최근에 보면 월에 한 15만 명에서 한 18만 명 정도 고용이 일어나면 그 정도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기준도 좀 제시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좀 괜찮은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동안 나왔었던 이야기가 크게 그것이 180도 바뀔 만한 내용들은 나오질 않았고요. 그나마 시장이 화답을 하고 있는 이유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된 것 같고 조금은 안심해도 되겠다 싶은 그런 심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지금은요 2% 넘었습니다. 상승폭이요 1861포인트까지 1860선마저도 돌파되는 모습. 와 강하네요. 코스닥 시장도 2%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고 환율은 또 급락하고 있는 상황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의 이슈가 이렇게나 시장에 또 이렇게 막 휘청일 만한 요인들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이번 벤 버냉키 의장 그리고 FOMC 의사록의 내용들이 시장에 꾸준히 이렇게 끌어올릴 만한 요인인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영향 예상하고 있습니까?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6월 달에 한번 샥을 줬거든요. 그래서 신흥국 증시들이 좀 많이 빠지고 우리나라도 1700 초반대까지 후반대까지 갔다 오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아무 얘기 없다가 연말에 있었으면 좀 충격이 컸겠죠. 하지만 6월 달에 이미 한번 갔다 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바뀌는 내용이 없이 일관성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도 나오는 만큼 반영될 거고요. 부정적인 그럼 팀장님 내용,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 쇼크를 받았던 이전 수준까지는 회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경기하고 좀 연동이 되는데 저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이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고용도 유지되고 그다음에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인다는 얘기는 미국 경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포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서 우리가 당초에 기대했던 6월 이전에 기대했던 그런 모습들이 유지될 수 있다. 즉 연말 가면 좋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주가도 좀 회복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사실 미국 경기의 회복이고 미국 경기는 회복되고 있지만 신흥국 쪽에서는 외국인들 자금 빠져나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의견이십니까?
이제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고 대규모로 빠져나가냐에 따라서 좀 약간씩 다르고요. 그다음에 중국이랑 인도랑 국가별로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다 외국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펀더멘탈이 양호한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저는 괜찮을 것으로 보는 거고요.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인도 쪽인데 이쪽은 회복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브릭스 국가들도 이런 상황이면은 약간 좀 어렵게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국가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좋아 보인다라는 게 기본적인 우리나라는 생각입니다. 뭐 경기도 조금씩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이벤트도 네. 확인해 볼게요. 기준금리는 이제 또 지난달에 이어서 동결로 동결됐습니다. 발표가 됐고요. 만기일로 인한 여파가 좀 어느 정도일까 이제 장 마감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상황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을 통해서 8천 계약 이상 사들이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프로그램 통해서도 매수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쭉 갈 거라고 좀 보십니까? 큰 영향 없을까요? 일단은 영향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옵션만 만기여서 크게 이렇게 이슈가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장막판에 약간 좀 변동이 있긴 하겠지만 그건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지난번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완만하게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네. 판단을 합니다. 이분 얘기 기준금리, 그러면 예. 마감 때까지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실적도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밖에 나오지 네. 않았지만 이제 하나 둘씩 발표가 되게 될 텐데 자,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워낙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겠다라 싶거든요. 네. 혹시 지금 보고 계신 업종 중에서 그럴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지금 그 기대치가 전반적으로 낮았을 텐데요. 기대치가 좀 높았던 업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통신 서비스 업종이 네. 기대치가 좀 상대적으로 높았거든요. 그 이유가 그 마케팅 비용을 그 정부에서 좀 통제를 하겠다고 하고 LTE 가입자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아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실제 나오는 것은 기대치를 조금씩 하회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제일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통신 통신주 이통 네. 3사도 있겠고요. 통신 장비주들도 요즘에 참 잘 나가고 있거든요. 네. 좀 그 흐름을 좀 길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느 쪽으로 주목해 보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그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관점에서 보면 장비주들은 지금 오버슈팅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 LTE 어드밴스드라고 해서 한 150Mbps 정도 속도가 나오는 서비스를 SK텔레콤이 6월에 실시를 했는데 네. 지금 한 9월 정도까지 해가지고 경쟁사들도 다 같이 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분적으로 설비 투자가 분명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비 투자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정확히 가늠은 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들을 좀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그 전국망을 까는 데는 돈이 한 2조 원 정도 들지만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을 이용한 LTE 서비스는 이미 설비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남아있는 게 몇천억밖에 안 되고 또 그 금액이 그 장비 업체들로 갈지도 여전히 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오르긴 하지만 좀 네. 다소 좀 불안한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통 3사 가운데서는 탑픽을 어느 종목으로 SK에서는 꼽고 계십니까? 저희는 SK텔레콤이 좀 가장 좋아 보이는데요. 그 영업이익 규모도 가장 안정적으로 나오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자회사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내년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 우려는 있었지만 올해 실적은 아주 좋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되어서 영업이익도 좋지만 순이익 단이 좀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렴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어서 SK텔레콤을 가장 좋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업종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이동섭 기업분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